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이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병리과 황소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신동준입니다. 먼저 본 연구를 소개할 수 있게 해주신 브릭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Clinical Feasibility of Circulating Tumor DNA in Patients with Advanced HCC Treated with Atezolizumab 플러스 베바시즈맙이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의 ctDNA 조직 변이 일치도 및 아테조 베바 치료군에서의 ctDNA 맥스 바프 예후 평가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제 원발성 간암의 경우 이제 전 세계 암 관련 사망 중 3위의 원인을 차지를 하고 있고 이러한 원발성 간암의 대부분은 이제 헤파토셀룰러 칼시노마 HCC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드밴스드 스테이지의 HCC 같은 경우는 이제 종양의 혈관 침범이나 간회 전이 등으로 인해서 근치적 수술이 어렵고 현재 전신적 약물 치료가 표준 치료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드밴스드 HCC에서 약물 치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가장 먼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그러니까 TKI 계열 약물인 소라페닙이 전신 치료의 표준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TKI 치료는 전체 반응률이 매우 낮고, 종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보다는 주로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면역 항암제의 발전과 함께 이제 2020년에 이제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의 병용요법이 기존 소라페닙 대비해서 전체 생존과 무진행 생존 그리고 객관적 반응률에서 이제 모두 우수한 결과를 보임이 입증이 되었고 이후 어드밴스드 ACC의 새로운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어드밴스드 ACC 치료에 언맷 니드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먼저 어떤 환자가 이러한 치료로 실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페이션트 스트래티피케이션 관점입니다. 아테조베바 치료의 경우 이제 전체 반응률 약 30% 수준으로 여전히 약 70%의 환자에서는 충분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PD-L1 발현이나 CTNNB1 변이나 AFP 같은 다양한 예측 바이오마커들이 연구가 되어 왔지만 현재까지는 임상적으로 치료 반응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는 확립된 바이오마커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맷 니드로는 이제 ACC에서는 특정 유전자 변이를 직접적으로 표적하는 타겟티드 테라피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 유전체 연구를 통해서 주요 변이들이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액셔너블 드라이버 뮤테이션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는 이제 다양한 구조적 생물학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제 그중 하나로는 이제 HCC의 경우는 이제 진단 과정에서 종양 조직 바이옵시가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암종에 비해서 티슈 기반 유전체 분석 연구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최근에는 혈액 내의 종양유래 물질을 분석을 하는 액체 생검법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암 환자의 circulating tumor DNA를 시퀀싱하는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circulating tumor DNA, ctDNA는 이제 종양에서 유래한 DNA가 주로 세포 사멸 등의 과정과 연관이 돼서 혈액으로 방출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액 속에 존재하는 ctDNA를 추출을 하고 시퀀싱을 해서 암을 진단하거나 관련된 특성들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ctDNA 시퀀싱이 기존 튜머 티슈 시퀀싱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한 장점을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기존의 튜머 티슈 시퀀싱의 경우는 이제 병변을 직접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심습적이라는 이제 단점이 있는 반면 ctDNA는 단순히 체열만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티슈 바이옵시는 반복적인 수행이 어렵지만 ctDNA는 반복 체열을 통해서 비교적 용이하게 시간에 따른 종양 변화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티슈 시퀀싱 같은 경우는 이제 생검이 이루어진 특정 병변의 분자적 특성만을 반영하지만 ctDNA는 여러 종양 병변에서 방출된 DNA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종양의 공간적인 이질성을 더 잘 반영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ctDNA는 이제 치료 과정 중에 약물 반응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데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ctDNA 시퀀싱이 기존의 티슈 기반 분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혈액을 통해서 전신적인 종양 유전체 정보를 반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특히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적 치료제가 제한적인 HCC에서 이제 향후 새로운 치료 표적이나 치료 반응과 연관된 분자적인 특성을 탐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으로 이제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활용 가능성을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ctDNA가 실제로 종양 조직의 유전체적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암종마다 ctDNA 검출률이 다르고 또 어드밴스드 HCC의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티슈 샘플의 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튜머 티슈와 ctDNA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현재로서는 이제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연구에서는 130명의 어드밴스드 ACC 환자의 튜머 티슈와 ctDNA 변이들 사이의 일치도를 먼저 비교를 하였고, 그리고 ctDNA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이 존재하는지, 또 이러한 특성들이 임상적으로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메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당 연구는 이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분당 차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130명의 어드밴스드 ACC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환자별로 각각 ctDNA와 튜머 티슈 샘플에 대한 시퀀싱을 진행을 하였고, 허모피셔사의 온코마인 컴프레헨시브 어세이와 가던트사의 가던트 360 패널을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OCA 같은 경우 이제 플러스는 500개, 그리고 V3는 160여 개의 유전자를 타겟을 하고, 이제 가던트 360 같은 경우 74개의 유전자에 대한 변이를 검출할 수 있는 패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변이의 일치도, 즉 콘코던스를 측정을 할 때에는 이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온코마인과 이제 가던트 360의 커먼 타겟 리전에 해당하는 변이들만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티슈 검출 변이를 출 포지티브로 두고 이제 PPV와 센시티비티를 각각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는데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같은 경우 티슈에서 검출된 변이들이 ctDNA 변이들을 얼마나 많이 포함하는가를 의미를 하고, 반대로 센시티비티 같은 경우 ctDNA 변이들이 티슈 변이들을 얼마나 포함하는가를 의미를 합니다. 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 모식도입니다. 이제 전체 130명 환자 각각의 ctDNA와 튜머 티슈 시퀀싱을 진행하였고, 시퀀싱에 실패한 3개와 4개의 샘플들을 각각 제외를 하고 환자들의 변이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크게 4가지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변이들의 프리퀀시 비교, 그리고 변이들의 클로날리티 분석, 그리고 ctDNA와 티슈 변이 사이의 콘콜던스를 측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특성들이 환자들의 예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바이벌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A번 그림을 보시면 ctDNA 시퀀싱 결과로 디텍트가 된 변이들에 대해서 AMP ESCO CAP 클래시피케이션 가이드라인과 온코KB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변이의 티어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발견된 변이들이 해당 암종에서 임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등급을 나눈 것이고, 예를 들어서 FDA 승인 치료제가 있는 경우는 티어 1, 관련 임상 시험이 있는 변이인 경우 티어 2,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티어 3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약 75% 정도의 환자에서 최소 1개 이상의 티어 2 변이가 발견된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것은 ctDNA 시퀀싱을 통해서 어드밴스드 ACC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변이들을 디텍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 B번 그림을 보시면 이제 레퍼런스를 통해서 저희는 ACC에서 중요한 14개 유전자들을 선별을 하였고, 해당 유전자들의 변이 빈도를 ctDNA와 티슈에서 각각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지니 퍼블릭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108명의 HCC 환자들의 변이를 분석을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프리퀀스를 비교하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TP53, CTNNB1,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 같은 이제 드라이버로 알려진 유전자 변이들이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전체 유전자에서 코호트나 샘플 타입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티슈와 ctDNA 변이들 사이의 일치도, 콘콜던스를 주요 14개 유전자에서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A번 그림을 보시면 전체 주요 유전자 변이들에 대한 콘콜던스를 계산을 했을 때 센시티비티는 72.6%, 그리고 PPV는 75%로 전반적으로 억셉터블한 수준의 콘콜던스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A번 그림은 이제 14개 유전자별로 ctDNA와 티슈 사이의 변이 분포를 나타낸 건데요.
이 우측표 같은 경우는 이 좌측의 그림을 정리한 결과로 이제 TP53과 CTNMB1 같은 유전자들이 상당히 높은 콘코던스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외에도 억셉터블한 경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유전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콘코던스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변이들 사이의 전체적인 콘코던스를 확인을 하였는데, 이때 분석에서 중요하게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콘코던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컨파운딩 팩터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컨파운딩 팩터로는 이제 티슈 타입과 타임 인터벌을 들 수 있습니다. 티슈 타입의 경우 이제 티슈가 바이옵시인지 아니면 서지컬 샘플인지를 이제 의미를 하고, 타임 인터벌 같은 경우는 어, 타- 이제 TC와 ctDNA 채취 간격이 크다면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나는 튜머 이볼루션 등이 반영이 되어서 일치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콘콜던스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이러한 요소들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이고요. 이제 X축이 티슈 컬렉션 타임이고 Y축이 블러드 컬렉션 타임인데, 이제 초록색 실선이 이제 바이옵시 타임이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 이 선에서 멀어질수록 샘플 채취 간격이 큰 환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총 130명 중에서 이제 60% 정도의 환자가 이제 서지컬 샘플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70% 정도의 환자가 이제 1년 이내에 타임 인터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번 그림은 먼저 시간 차이에 따른 콘콜던스를 이제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체 샘플에서 우선 콘콜던스를 계산을 하고, 이후로 시간 차이가 5년 이하인 샘플에서 다시 콘코던스를 계산하고, 또 3년 이하인 샘플에서 다시 콘코던스를 계산. 이런 식으로 샘플들을 점점 제거해 나가면서 콘코던스를 계산한 그래프인데, 푸른 선에 해당하는 PPV를 보시면 크게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붉은 선에 해당하는 센시티비티는 시간 차이가 줄어들수록 점점 증가를 해서 30일 이내에서는 약 96%까지 증가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D번의 경우는 티슈 타입에 의한 차이를 확인한 것인데, 서지컬 샘플의 경우는 튜머 볼륨이 바이옵시보다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이옵시보다는 PPV가 높고, 센시티비티는 바이옵시보다 낮은 경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이제 ctDNA 시퀀싱 차이가 30일 이내인 경우 티슈 변이의 96%를 디텍트할 수 있다는 점에서 ctDNA가 현 환자의 지노믹 스테이터스를 잘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PPB의 경우는 최대 68%로 약 32% 정도의 변이들은 ctDNA에서만 디텍트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특성은 ctDNA가 투머 헤테로제니티를 더 잘 반영했을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ctDNA 시퀀싱 결과가 투머 티슈 시퀀싱 결과 구분되는 특성들이 있는지, 실제로 투머 헤테로지니티를 잘 반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ctDNA 변이들을 서브클로날 변이와 클로날 변이로 구분을 하고 ctDNA에서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주요 10개 유전자에서 ctDNA 변이들을 Adjusted Allele Frequency에 따라서 플러팅을 한 결과입니다. Adjusted Allele Frequency는 각 변이들의 알릴 프리퀀시를 해당 변이를 가진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알릴 프리퀀시, 맥스 바프 값이라고 하는데요. 맥스 바프 값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맥스 바프가 높다는 것은 이제 해당 지네틱 얼터레이션을 가진 캔서셀이 해당 환자에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각 변이들의 알릴 프리퀀시를 맥스 바프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전체 변이들 중에서 해당 변이를 가진 캔서셀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해당 유전자의 변이들이 클로날한 변이인지 서브클로날 변인지를 상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레퍼런스를 따라서 25%를 기준으로 클로날, 서브클로날 변이들을 구분을 하였고, 해당 변이들이 ctDNA 혹은 티슈에 따라서 분포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양쪽 모두에 존재하면 붉은색, 그리고 ctDNA만 존재하는 변이는 파란색으로 다르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몇 유전자에서 이제 서브클로날한 변이들의 미디언이 ctDNA 온리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고, 특히 TP53 변이와 이제 ARID1A 변이 같은 경우는 바프 값이 ctDNA 온리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서브클로날한 변이들이 ctDNA에 주로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실제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는 92명의 아테조 베바 처리받은 환자들에 대해서 변이에 따른 생존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좌측은 이제 ctDNA에서의 TP53과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 변이에 따른 환자들의 PFS와 OS, 그리고 우측은 티슈 변이에 따른 분석 결과입니다. ctDNA에서 발견된 TP53 변이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 이제 예후가 변이가 없는 환자들 대비해서 유의미하게 좋지 않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지만 반대로 티슈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콜던스가 낮았던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의 유무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예후 분석을 수행을 해도 마찬가지로 ctDNA에서의 변이 유무에 따라서만 OS와 PFS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티슈에서는 이러한 결과 차이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이제 ctDNA가 주로 과거에 채취된 티슈 샘플보다 환자의 현재 상태를 더 잘 반영하는 것을 의미를 할 수도 있고, 혹은 ctDNA에서 검출된 서브클로널한 변이들의 영향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게 단순히 타임 인터벌 차이가 아닌 ctDNA가 티슈 시퀀싱에 비해서 서브클로널한 변이들의 반영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채취 시간 차이가 30일 이내인 샘플들에 대해서만 이제 동일한 분석을 진행을 했고, 특히 이제 TP53 뮤테이션의 유무에 따라서 진행을 해본 결과입니다. 상단의 좌측의 그림은 이제 ctDNA TP53 뮤테이션 유무에 따른 PFS를 나타내고, 우측은 이제 티슈 TP53 뮤테이션 유무에 따른 PFS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ctDNA 기반의 TP53 뮤테이션 유무에 따라서는 환자의 예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지만 티슈 기반의 TP53 뮤테이션은 비록 뭐 경향은 보이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에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의 경우도 ctDNA 기반의 뮤테이션에 의해서는 환자들의 예후가 갈렸지만 튜머 티슈 기반의 TP53 뮤테이션은 경향을 보일 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간접 증거들을 통해서 ctDNA에서 발견되는 TP53 변이들이 단순한 시간 차이의 영향을 넘어서서 tumor의 이질성을 좀 더 잘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맥스 바프 값에 따른 환자들의 클리니컬 아웃컴을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맥스 바프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환자들의 투머 버든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에 논문들에서 이제 솔리드 투머에서 맥스 바프가 환자들의 예후 지표임이 밝혀져 있는데, HCC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본 연구에서 이를 확인을 해본 건데요. 환자들이 이제 아테조베바 처리를 받은 92명의 환자와 31명의 TKI 치료를 받는 환자군을 구분을 한 다음에 이제 리시스트 그룹에 따라서 환자들의 맥스 바프 값을 비교한 결과가 이제 A번 그림입니다. 리시스트는 이제 치료 후에 영상 평가를 통해서 환자들의 치료 반응을 이제 확인한 지표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테조베바 환자군에서는 완전 관해 CR에서 이제 질병의 진행인 PD로 갈수록 이제 환자들의 맥스바프 값이 유의미하게 증가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지만 TKI 그룹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이제 생존 분석에서도 나타났는데요. B번, C번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각 그룹에서 맥스바프의 미디언을 기준으로 서바이벌 분석을 진행을 해 보았을 때 아테조베바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맥스바프가 높은 그룹이 예후가 더 안 좋은 이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TKI 환자군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테조베바 치료 환자들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맥스바프의 농도에 따른 서바이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테조베바 환자군에서 맥스바프 퀀타일로 그룹을 나눈 후에 환자들의 서바이벌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겨 D번을 보시면 이제 Q1이 가장 낮은 맥스바프를 가지는 그룹을 의미를 하고 Q4가 가장 높은 그룹을 의미를 하는데 맥스바프 값에 비례를 해서 환자들의 예후가 PFS와 OS 모두에서 좋아지지 않는 것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스 바프가 인디펜던트한 프로그노스틱 마커로 작용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임상 팩터들을 포함해서 유니베리어블 및 멀티베리어블 콕스 리그레션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분석에 포함된 임상 변수로는 이제 환자의 일상 수행 능력을 반영하는 ECOG, 그리고 간 기능을 평가하는 차일드 파워 클래스, 그리고 ACCC에서 흔히 상승하는 이제 종양 지표자라
표지자로 알려져 있는 이제 AFP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후가 좀 불량한 임상 소견을 알려진 간문맥 침범 (PVTT나) 이제 간 외 전이가 일어났는지 여부, extrahepatic spreading을 고려를 했고, 이제 환자의 스테이지를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는 이제 BCLC 스테이지를 포함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니베리어블 분석 결과 이제 환자의 예후와 연관성이 나타난 변수들은 이제 ECOG, PS나 PBTT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해당 변수들과 추가로 이제 TP53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의 유무, 그리고 이제 맥스바크 퀀타일을 포함을 해서 추가적인 이제 멀티베리어블 분석을 수행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해당 결과를 나타내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컨파운딩 이펙트를 제거한 후에도 여전히 맥스바프가 PFS와 OS 모두에서 이제 환자들의 예후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맥스 바프가 독립적인 프로그노스틱 팩터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특히 이제 환자 예후를 나눴던 ctDNA 베이스드 TP53 뮤테이션과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의 유무의 경우는 이제 멀티 베리어블 분석 후에는 그 영향이 사라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결과는 이제 해당 변이를 보유한 환자군에서 보유하지 않은 환자군 대비 맥스바프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TP53이나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 변이의 존재 자체가 이제 독립적인 예후 인자라기보다는 이러한 변이들이 주로 종양 부담이 큰 상태에서 검출이 되고 해당 종양 부담을 좀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맥스바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디스커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ctDNA가 튜머 티슈와 억셉터블한 변이의 콘코던스를 보였지만 이제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콘코던스를 보였고, 이것은 아마도 이제 GC 리치 리즌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터트 프로모터 리전에는 이것을 기술적으로 디텍트하기에는 ctDNA의 경우는 DNA 양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한계일 수 있다라는 레퍼런스가 존재를 해서 이러한 이유가 한 가지 이제 작용했을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셨듯이 ctDNA에서 검출된 TP53과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이 환자들의 안 좋은 예후와 연관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건 아마도 이제 ctDNA가 튜머 티슈 시퀀싱에 비해서 어떤 환자들의 튜머 헤테로지니티를 잘 반영할 가능성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변량 분석 시에는 이런 연관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맥스 바프가 환자들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인테그레이티브한 프로그노스틱 마커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연구의 한계점 중에 하나는 이제 맥스 바프 값에 따른 환자의 예후 차이가 TKI 환자군에서는 관찰이 되지 않은 것인데, 아무래도 31명으로 코호트 수가 적기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규모 코호트에서 이런 검증을 해서 맥스 바프가 프로그노스틱한지 아니면 프리딕티브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는 이제 CMV 같은 경우는 이제 콘코던스가 매우 낮게 나왔는데, 애초에 이제 CMV의 경우는 ctDNA에서 디텍트가 기술적으로 이제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도 이제 콘코던스를 측정하기에는 이제 변이 자체가 너무 제한적으로 디텍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MV가 추후에 또 약물 타겟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좀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ctDNA 시퀀싱을 통해서 튜머 티슈를 억셉터블한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ctDNA에서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들이 환자의 헤테로지네이티를 더 잘 반영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말씀드렸듯이 맥스 바프가 이러한 특성들을 모두 포괄하는 이제 독립적인 인테그레이티브 마커로서 이제 환자들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ctDNA 프로파일링이 이제 어드밴스드 HCC 환자의 분자적인 특성을 규명하고, 또 이제 이와 관련된 환자들의 예후를 평가하는데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이제 비침습적인 이제 접근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는 것이 이제 본 연구의 최종 요약입니다. 어, 본 연구는 이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